여러분, 지금 당장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나 유행병이 아닙니다. 물리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 바로 살인 진드기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 무서운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 수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20명.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인 170명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며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끔찍한 병에 감염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병은 아직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면 그저 우리의 면역력이 버텨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병을 옮기는 것은 작은 소피참진드기라는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이 작은 진드기에게 물리고 나면 5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시작되죠. 처음에는 그저 몸살 감기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이 쑤시는 듯한 피로감과 근육통, 그리고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초기 증상을 가벼운 감기 몸살로 오해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증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화기계와 신경계까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하며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몸의 혈소판과 백혈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드니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인데 이 군대가 사라지니 외부의 세균 감염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국내 치명률은 무려 18.5%에 달합니다. 감염된 사람 100명 중 18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는 계산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닙니다. 2013년 이 병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81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2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11월이 다 가지 않았음에도 2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병은 통상 6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11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환자 수는 2017년의 기록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환자 상당수는 논이나 밭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었습니다. 즉, 야외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업인, 그리고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위험합니다. 올해 감염된 220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28명, 즉 58.2%가 70세 이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병에 걸려도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살인 진드기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도 많아지면서 외국인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다국어 예방 홍보물까지 제작할 정도라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정작 농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조경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의 총 예산 18조 7,416억 원 중에서 중증열성 혈소판감 소중후군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또는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18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매년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살인 진드기를 막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표적이 되는 동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증열성 혈소판감 소중후군을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예산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또 다른 무서운 감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가무시증입니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619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스스가무시증은 찌찌가무시균을 가진 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됩니다. 이 병의 특징은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검은색 딱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야외 활동 후에 몸에 검은 딱지가 보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증상은 잠복기 약 10일 이내에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이후 기침이나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역시 감기나 식중독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심지어 정부 예산조차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방 수칙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무서운 진드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야외 활동을 할 때, 특히 풀숲이나 밭에 들어갈 때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긴 팔,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합니다. 반팔이나 반바지는 절대 안 됩니다. 진드기가 우리의 피부에 직접 닿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옷을 입을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진드기가 옷 속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화나 작업화처럼 발목을 완전히 감싸는 신발을 신는 것도 필수입니다. 셋째, 옷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 옷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색 옷에는 진드기가 붙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넷째, 풀 위에 함부로 앉지 마십시오. 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반드시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풀 속에 숨어있던 진드기가 옷에 옮겨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진드기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옷과 노출된 피부, 신발 등에 꼼꼼하게 뿌려주세요. 약 4시간마다 한 번씩 추가로 뿌려주는 것이 효과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마친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혹은 작업복을 벗을 때 작업복을 집 안에 들이기 전에 밖에서 충분히 털어내야 합니다. 옷에 붙어있던 진드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곱째, 털어낸 작업복은 즉시 세탁해야 합니다. 다른 옷과 섞지 말고 가능하면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세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씻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무조건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하십시오. 몸을 씻으면서 혹시라도 벌레에 물린 상처가 없는지, 특히 진드기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드기는 머리카락 속,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사타구니처럼 부드럽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런 곳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손으로 무리하게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드기의 머리 부분이 피부에 박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방 수칙들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번거로움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방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살인 진드 기병 환자가 많습니다. 5년 만에 최다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감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내 부모님,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논밭에 가실 때, 텃밭을 가꾸실 때, 산에 오르실 때, 심지어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긴 팔, 긴 바지를 입으시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쏙 넣으십시오. 밝은색 옷을 입어 진드기가 눈에 잘 띄게 하시고 돗자리 없이는 풀밭에 앉지 마십시오. 진드기 기피제를 잊지 말고 4시간마다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옷은 밖에서 털고 바로 세탁하고 몸은 즉시 샤워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를 꼭 확인하십시오. 혹시라도 야외 활동 후에 감기 몸살처럼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몸에 검은 딱지가 보인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에게 제가 며칠 전에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무서운 살인 진드기와 털진드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더 유익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